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정유 및 석유화학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 업황 관련돼서는 네 가지 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국제 유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는 대략 70불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18년도 상반기에 주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중국 쪽에서 스페셜 디맨드라고 하는 가수요가 일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 1분기 때 중국 CNOOC라고 하는 큰 회사에서 원유 저장 설비를 완공하게끔 됩니다. 이 저장 설비 완공 이후에 집중적으로 그 해외에서 원유를 중국 쪽으로 수입을 하게끔 되는 가수요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펙의 감산 때문에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원유를 판매하는 물량 자체는 제한될 것으로 보여져서 2018년 상반기에 유가가 오히려 매우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제 마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은 아주 강하게 2017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과거 평균이 대략 한 6불 정도 수준입니다만 2017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7불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한 1불 정도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그 휘발유나 등경유를 생산하는 설비 자체가 크게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2017년도 4, 4분기나 내년 초에 그 페트로베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정유 설비가 들어온 이후에는 큰 의미의 정유 설비가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그 2018년도에도 정유 업황 자체는 매우 호조세를 이끌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주요 업체별로 그러면 이 업황 속에서 어떻게 전략이 펴질 건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1위 정유업체가 되는 SK이노베이션은 대규모 투자가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4년 동안 그렇게 큰 의미 있는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2018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은 연간 2조에서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금이 유출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정유 설비의 탈원 설비라고 하는 고도화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 앞으로 3년 동안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현재 매출액이 2천억 원 정도 연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2020년이 되면 대략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지금 현재 대비해서 5배 정도의 매출액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정유회사가 되는 GS칼텍스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3년, 4년 동안은 GS칼텍스의 대규모 투자가 없었습니다만 2018년도부터는 본격적 투자에 나서게끔 됩니다.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대략 한 2조 원 내외 금액이 되어지는 석유화학 설비에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3위 정유업체가 되는 S-OIL을 살펴보면 S-OIL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투자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내년 3월이 되면 그 투자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대비해서 아마 이익 자체가 30에서 40%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내년도와 2019년도라고 이렇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S-OIL은 그 다른 대형 정유업체들에 비해서는 투자가 좀 빨랐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년도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빙상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 오일뱅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의 핵심 자회사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현대 오일뱅크도 2017년도 9월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완공이 되어지면서 2018년도에는 그 설비 증설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업종을 내년에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가장 큰 게 OSP라고 하는 용어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OSP는 그 한국에서 중동산 원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유를 도입할 때 기본적으로 두바이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사오지만 실제로는 그 두바이 원유 가격에
일정 규모의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할인을 주게끔 됩니다. 그 프리미엄과 할인에 해당되는 용어가 OSP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OSP가 상승하게끔 되면 국내 정유사들은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데 다소 불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OSP 평균이 대략 0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두바이 가격 기준으로 그냥 사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년도에는 2018년에는 이 OSP가 올해 대비해서 플러스 1불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원유 시장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되는 반면에 그 중동에서는 원유 수출 자체를 계속 줄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 OSP를 인상시키면서 특히 한국의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사올 때 좀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2018년도 정유 전체적인 업황은 견조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유가도 상승을 하고 정제 마진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단 그 OSP라고 하는 원유 도입 단가의 인상 때문에 국내 정유사의 실적 개선 폭이 조금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이 업황 속에서 그 최근 한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그 투자 과실을 얻게끔 되는 내수일 정도가 아마 실적과 주가 재평가가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이 2019년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화학업종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쪽은 제품들이 다양해서 몇 가지 제품군으로 나누어서 업황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리스크 요인과 국내 기업들의 주요한 변화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석유화학 제품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에틸렌은 2018년도 상황이 올해보다는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그걸 일명 이제 EC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ECC의 생산 완공이 2017년도 중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이어지게끔 되는데, 특히 내년도 1분기, 2분기 사이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ECC 물량들의 확대는 아시아 쪽으로 상당한 가격 압박을 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초에는 중국에서도 신규 NCC 설비가 돌아갑니다. 납사에서 에틸렌을 뽑아내는 설비를 NCC라고 부르는데요. 이 NCC 설비가 내년도 초에 그 CNOOC와 쉐일이라고 하는 합작사에서 150만 톤 규모의 설비가 돌아가게끔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틸렌 상황은 내년도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공급 압박이 좀 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주의해야 될 아이템은 벤젠이라고 하는 아이템입니다. 벤젠은 전기 전연성이 높아서 주로 IT의 내외장재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화학 제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벤젠 제품 가격은 오히려 그 2018년도 아마 3월, 4월까지는 초강세를 이어지지 않겠나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그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파생이 되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그 2017년도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18년 3월 15일까지 주요 28개 도시에 대해서 철강 생산 설비 가동을 강제적으로 일부 좀 낮추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유는 그 대기질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것 때문에 콜타르라고 하는 부산물 생산량도 줄게끔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벤젠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 규모는 1,300만 톤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 약 10% 내외, 130만 톤 내외 정도가 이 콜타르에서 추출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의 석탄을 기반으로 한 그 철강 업체의 생산이 준다는 의미는 콜타르 생산량도 준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부분은 벤젠의 생산량이 중국에서 준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영향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벤젠 가격이 초강세를 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레탄 체인입니다. 우레탄이라고 하면
뭐 신발 밑창이나 인조 가죽이나 스폰지나 이런 쪽에 사용되어지는 좀 탄성을 지니고 있는 화학 합성 소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이 우레탄 소재의 가격 폭등 현상이 한번 발생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제품 중에 TDI, MDI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1톤당 1,500불, 1,600불라든가 6,000불 정도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가격이 내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해서 급락하는 모형새를 보일 수 있어서 이 해당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쪽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주요 업체별 상황을 한번 화학업체들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업체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큰 회사가 되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을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주로 투자가 배터리 부분에 LG화학은 집중이 그동안 되어져 왔습니다. 그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게끔 되는데 특히 최근 한 5, 6년 동안 그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와 내후년도에는 석화 설비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보여줬던 2, 3년 사이의 수익 개선 부분을 그동안은 배터리나 아니면 동부 파만농이나 LG생명과학 같은 바이오 케미칼에 주로 과거에 투자를 해왔다 그러면 2018년도와 19년도는 좀 석유화학 부분에 확대 조치를 좀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롯데케미칼 부분은 이 내년도 하반기하고 2019년도에 초대형 설비가 들어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설비 정설에 대한 모멘텀은 2019년도에 좀 크게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설비가 미국의 에탄크래커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2분기 정도에 요 ECC라고 하는 100만 톤 규모의 대규모 설비가 들어오게끔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 이후에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자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롯데 타이탄이라고 하는 자회사 쪽에서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형 석유화학 업체의 투자는 계속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그 효과는 2019년도에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주목해야 될 회사들은 내년도 성과를 보이는 회사들이 미들 사이즈 회사들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SKC라는 회사는 2018년도에 상당한 규모의 설비 확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CMP 패드를 하이닉스에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품 보습제에 사용되어지는 PG라고 하는 화장품 제품 소재 원료를 양산 체제로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계열사들 중에서 SK바이오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중국의 마스크팩 공장을 대규모 완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많이들 알고 있는 SKC 솔믹스라든지 아니면 SKC 코오롱 PI와 같은 반도체 소재에 관련돼 있는 자회사들의 설비 확장이 내년도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SKC는 2017년도의 구조조정 효과 이후에 설비 정설 효과가 아마 내년도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기업 주의해야 될 회사가 주목해야 될 회사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2017년도에는 사실은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비용이 전체 실적에서 한 20에서 30%가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도는 그 구조조정 비용이 없어지는 것과 더불어 각종 설비 부분에 대한 정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코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설비 투자들이 내년도 아마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투자가 완료가 되어지면서 수익으로 향유되는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내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그닥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추가 개선 부분보다는 좀 감이 구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형주 중에 중형 회사들 중에서 내년도에 설비 캐파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회사들의 투자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SKC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